전 재산 0원에서 1,000억 원의 자산가가 된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어마어마한 부의 비결이 과학과 마술의 혼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일까요? 그는 그 방법을 마술 가게에서 배운 마술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생각을 멈추게 한 뒤 자신의 의도를 넣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의도가 명확해지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스탠포드 신경외과 교수이자 자수성가한 기업가이자 의사인 제임스 도티. 그는 의사가 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반복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던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이였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인생이 잘 풀릴 확률이 매우 희박한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원망하거나 체념하거나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도티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뇌에 먼저 설정하였죠. 현실을 바꾼 게 아니라 뇌의 기준을 먼저 바꾼 겁니다. 자신이 자수성가한 방법은 12살 때 마술 가게에서 배웠던 특별한 방법이었다. 그는 신경외과 교수가 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방법은 뇌의 회로를 바꿔서 자신의 미래를 본인이 직접 설정하는 것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인간이 의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실을 만들어낸 100%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것을 직접 적어 내려간 책,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입니다. 12살 소년이 마술가게에 끌리듯이 들어갔다. 그리고 소년은 6주 동안 매일 마술가게에 갔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진짜 마술을 가르쳐 주마. 소년은 아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숙제를 하라고도 하지 않는데 진짜 마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불안하면서도 기대했다. 첫 번째 마술은 마술 같지 않았다. 내 몸 안의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라니. 이런 게 마술인가? 할머니는 소년에게 물었다. 정말로 슬프거나 화가 난 적이 있니? 소년은 할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있는 그대로 말하길 주저했다. 수녀님이 나를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는 바람에 되받아쳤던 그때나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했던 말 때문에 의사를 때리고 싶었던 때나 말하면 할머니가 자신을 다르게 볼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말했다. 감정은 맞거나 틀리거나 하지 않아. 그건 그냥 감정일 뿐이야. 그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셋 하면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빠는 매일 술을 마셔요. 술 마시러 나가면 몇 주 동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엄마는 많이 아파서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빠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져요. 무엇 어찌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네 몸은 어떤 느낌이니? 네 뱃속 느낌이 어떠니? 좀 아픈 것 같아요. 가슴은 어떠니? 단단히 조이는 느낌이에요. 좀 아파요. 머리는 어떠니? 머리는 지끈지끈해요. 이제 너한테 네 몸 안의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할머니는 몸의 가장 아래부터 하나씩 긴장을 풀게 했다. 발, 발목, 무릎, 허벅지. 하지만 생각은 계속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었다. 배가 고파졌다. 지루해졌다. 이게 마술이 맞나 싶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다시 네 발에 초점을 맞추렴. 이제 네 뱃속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자. 근육을 단단하게 조인 다음 다시 풀어보자. 그럴수록 배가 더 고파졌다. 이제 가슴 차려란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가슴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렴.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 심장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자. 심장도 근육의 일종이란다. 그러니 다른 근육들처럼 심장도 긴장을 풀 수가 있단다. 좀 더 긴장이 풀리면 심장 박동을 느껴보려무나. 나는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 후에 소녀는 신경외과 의사가 된 뒤 이 방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장을 느끼려 할 때 뇌는 심장으로 신호를 보내고 심장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이 과정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심장을 느끼려 하면 뇌에서 심장으로 신호를 보내고 심장은 반응하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그런 원리인 거죠. 제임스 도티는 루스라는 할머니에게 이 방법을 배웠던 겁니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강연가인 조 디스펜자도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죠. 그는 이렇게 합니다. 호흡과 근육 수축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의식이 또렷해진다고 말하죠. 다시 루스 할머니의 명상법으로 돌아와 볼게요. 루스 할머니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네 눈과 이마가 단단해지다, 풀어지는 걸 느껴보렴. 저도 읽으면서 해보았는데 단단해지다 풀어짐을 상상하면 그 순간의 풀어짐이 훨씬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으로 긴장을 푸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조 디스펜자도 근육을 조였다 푸는 걸 했던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각박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명확해지고 현실로 이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저는 해고를 당했고 월 수입이 0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접한 이 명상법을 통해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고 뇌를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은 그 잡생각이 없어졌을 때 자신이 원하는 의도를 넣는 것이죠. 저는 그 없어진 틈, 그 찰나를 생각의 틈이라 부릅니다. 이 개념은 제 강의에서 좀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틈에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의도를 넣는 겁니다. 소년에게 할머니가 알려준 특별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생각을 멈추게 한 뒤 자신의 의도를 넣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 생각이 멈췄을 때 현실은 가장 쉽게 바뀝니다. 이제 의도를 어떻게 넣는가에 대해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자신이 원하는 리스트를 작성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보여주었습니다. 포르쉐, 좋은 집, 섬, 롤렉스 등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안엔 대학 가기와 의사도 있었죠.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 목록을 만들기 전에 확실히 마음을 열었니? 소녀는 급한 마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을 여는 방법이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내 목록의 소원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날이 루스 할머니가 돌아가는 날이 겨우 엿새뿐이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을 할머니는 가르쳐 주었다. 먼저 긴장을 푼 뒤에 내 안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먼저였다. 내 안의 목소리는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상 다른 생각을 했다. 한 5번 숨을 쉬면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진짜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할머니는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졌다.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말했다. 그냥 연습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소녀는 할 수 없을 거라 여겼지만 해보겠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초를 가져와 불을 붙였다. 그냥 저 촛불의 불빛에 집중해 보렴. 숨을 쉴 때마다 아주 조금씩 깜빡거리는 하나의 불빛을 그저 응시하는 것만으로 머릿속 목소리를 잠재우는 일이 훨씬 더 쉬워졌다. 그리고 매일 밤 혼자 무진 애를 쓰며 촛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 생각 사이의 간격을 늘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술 수업은 계속 이어졌다. 목소리를 잠재운 다음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네 마음을 여는 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란다. 우리 각자는 삶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무엇인지 선택하게 된단다.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우리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남들 앞에 내놓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남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도록 하느냐.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위해 대신해 줄 수는 없단다. 소녀는 마음을 여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웠다.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걸 넘어 선택이라니.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생각을 전달해야 한단다. 소녀는 혼란스러웠다. 그건 힘들었다. 나를 때리고 괴롭혔던 아이를 떠올리는 일은 힘들었고 그 아이가 미웠고 상처 준 모든 사람들도 미웠다. 할머니는 눈치챈 듯 말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소녀는 생각해봤다. 만약 그들이 상처 입었거나 얻어맞고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리곤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게 보통은 그 지점에서 나의 내면도 상처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니 조금은 쉬워졌다. 후에 소녀는 자라서 연민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은 지성을 담은 기관이다. 이는 증명된 사실이다. 심박변이로 알려진 심장 리듬의 패턴은 우리 내면의 정서 상태를 반영하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포를 느끼면 미주신경의 신호음이 줄어들고 교감신경계로 불리는 부분의 표출이 우세해진다. 사람과 연민의 감정은 심박변이의 증가, 불안이나 분노나 좌절은 심박변이가 줄어든다. 흥미롭게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심박변이의 부족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의도를 자신에게 넣기 위해 만들어야 할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머니의 수업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몸의 긴장을 풀고 내면 목소리를 잠재우고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 연민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돼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도를 넣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쉽지만 아니라는 거죠.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의도는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뿌연 창문 너머에 너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이 있는 걸 상상해 보렴. 지금은 뿌옇지만 계속 상상하다 보면 점점 선명해질 거란다. 네 머릿속에서 그 창을 통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든 진짜 현실이 될 거야. 그 창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이미 가졌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또는 그 창 안에 있는 모습대로 네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그 일은 더 빨리 이루어질 거야. 소년의 목록에는 월세 내기가 있었다. 소년은 집에 가서 몸의 긴장을 풀고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을 연 뒤에 부모님이 월세를 내는 장면을 계속해서 상상했다. 상상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소년은 경찰이 와서 집에서 쫓아내는 건 아닌가 불안해졌다. 하지만 문 앞엔 정장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누구세요? 그 사람은 봉투를 주더니 말했다.
아버지에게 기다려주어서 고맙다고 꼭 전해주렴. 그 봉투엔 3달치의 월세와 공과금을 해결할 돈이 들어 있었다. 소녀는 이 일 이후 이 마술을 더 믿게 되었다. 이건 돈이 생긴 이야기라기보다 소년의 상태가 처음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그렇게 의사 가운을 입은 창문 너머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갔다. 그리고 소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소녀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만드는 법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뿌연 창문 너머로 보이던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루스 할머니가 떠난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없는데도 소녀는 마술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소녀는 물론 의사가 되었죠. 하지만 의사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꽤 많았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내려간 것이 책의 2부 시작입니다. 그리고 2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조력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상향으로 가도록 제 경험과 생각까지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자신이 의도를 강하게 발산하면 그 의도를 실현시켜줄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을요. 이 부분이 믿기지 않으신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1000억을 번 마술 같은 방법이라니 말이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때는 2000년 캘리포니아주 유포트 비치. 오늘의 주인공인 40대의 도티는 청소년기를 거쳐 진짜 의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매우 성공한 의사였죠. 자산이 1000억 원이었으니까요. 그는 랭거스터라는 지역의 빈민가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마술 가게에서 배운 마술을 인생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술은 이렇게 됩니다. 온몸에 힘과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상상하는 것. 허탈하진 않으시죠? 엄청난 마술인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요. 하지만 닥터 도티는 정말 이 방법으로 의사가 되었고 1000억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가 빈민가에 있던 소년이었을 때 그는 원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리스트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처럼 정말로 뚜렷하게 상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상만 한다고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도티는 그 상황들이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켜줄 것을 알았던 겁니다. 워낙 강하게 상상을 해왔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책은 닥터 도티의 자서전 성격에 자신이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된 과학적인 이유까지 함께 실려 있는 거죠. 의사를 상상만 하던 청소년인 도티는 어느덧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빈민가 출신이고 대학에 갈 형편도 되지 못했죠. 거기다 미국의 대학 입시는 이 책에서 보니 정보 싸움인 듯합니다. 하지만 도티의 주변은 아무도 대학에 가질 않아 정보를 얻지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와중 한 친구가 대학 입시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그게 뭐야? 대학 지원 서류야. 어디에 지원하게? UC 어빈. 마감 날짜가 다음 주 금요일이야. 너는 어디로 가게? 도티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나도 UC 어빈.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의사가 되려면 대학에는 가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또 물어보죠. 그럼 너 지원서는 다 썼어? 아니, 지원서를 못 받았어. 야, 너 운 좋다. 나 지원서 2장이거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 강의에도 메신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의도가 강하면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도티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 활성계 RAS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강하게 의도하는 순간 뇌는 그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변의 모든 기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건 마법이 아니라 뇌의 과학적 작동 원리인 거죠. 강하게 상상하면 뇌는 필터를 끼운 것과 같다. 그 필터로 인해 세상을 보게 된다. 그럼 상황이 그 필터로 인해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미세하게 인간은 행동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고 그 다른 행동들도 상황을 다르게 제시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 안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유시업인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난을 이렇게 회상하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마법의 약을 마시고 신경외과 의사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0대 시절에 내 마음과 머리를 사용하는 방법, 나를 둘러싼 사건에 반응하는 방법, 그리고 훗날 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내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실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선택했다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었다. 내가 대학 입학 지원서를 어느 여학생에게 받았던 그날, 과학 수업 시간에 암기해야 했던 연력학 제1법칙은 항상 기억할 것이다. 에너지는 만들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꿔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 도티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하면 분명히 상황이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꼭 메신저가 등장하는 것처럼 좋은 상황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엔 좋지 않은 상황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의대 지원은 대학에 가서 학점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도티의 시절인 약 80년대는 책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의대 지원 평점이 3.8이어야 하는데 도티는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것, 아르바이트를 항상 병행했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도티는 자신이 상상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과위원회 비서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접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죠. 돌아온 대답은 학생의 면접 일정은 잡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도티는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압니다. 하지만 면접 일정은 잡아주셔야 합니다. 황당하죠? 본인 학점이 모자라서 안 되는데 무작정 잡아달라고 하는 게요. 제가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비서는 마지못해 일정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우긴 거 아니야?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도티는 의사가 되는 걸 계속 상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 자신이 선택을 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어진 상황마저 바꿔버리는 강한 의도와 용기를 받습니다. 이처럼 시험이 내려집니다. 상황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내려집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도티처럼 강하게 밀어붙일 순 없을 겁니다. 동방예의지국에다가 분위기도 살펴야 하고. 하지만 그 예의와 분위기가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줍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 일을 해주나요? 물론 예의는 중요하고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이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닌 게 사실입니다. 자신이 정한 길에서 시험이 주어질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도티처럼 막무가내는 아니어도 자신만의 전략으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지금이 용기를 낼 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가 바로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되거든요. 자, 일단 시험 하나를 통과한 도티. 하지만 진짜 시험이 남았죠. 바로 면접입니다. 그리곤 드디어 면접일이 되었습니다. 면접자들은 하나같이 팔짱을 끼고는 물었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도티는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를 주었습니까? 그리고 잠시 쉰 뒤 말을 잇죠. 제가 어릴 때 만난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면 네 머릿속에서 과거의 모습에 기대어 현재의 네 모습을 규정하는 목소리를 멈춘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외롭게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분들도 힘겹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내내 이 꿈을 간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비록 제 학점이 좋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 앞에 섰던 학생들 중에서 기어이 의대에 들어가고자 저만큼 굳게 결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면접장을 나가는 길에 비서를 마주치죠. 어땠어요? 모든 게 학생을 위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곤 광고 전단지 하나를 줍니다. 그건 툴레인 대학교에서 의학 분야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소수자 집단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이렇게 또 메신저가 온 겁니다. 예가위원회에선 최고 높은 추천서를 받게 되었고 툴레인 대학교의 프로그램에도 허가가 나게 되었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의도가 강하면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고 메신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 그 상황은 좋지 않아도 자신의 그릇을 시험할 시험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제 경험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라는 위기가 왔을 때 제가 만약 재취업이라는 뻔한 길만 상상했다면 지금의 유튜버 생활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 저의 강한 의도는 출퇴근이 싫었던 겁니다. 뭘 해서 출퇴근을 안 할 수 있을진 전혀 몰랐지만 그저 하기 싫었습니다. 그럼 제 내외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필터를 꼈을 것이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눈을 통해 찾았을 것이고 회사에서는 미세하게 출퇴근을 싫어하는 티를 냈겠죠. 그런데 그 회사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만 하는 사장이 그런 걸 좋아하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더 싫었겠죠. 분명 미세하게 티를 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해고당하고선 절대로 회사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빼고 다 해봅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옆에서 계속 해보라고 부추겨 주었습니다. 메신저처럼 말이죠. 그렇게 저도 현재까지 유튜버로서의 삶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의도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갈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닥터 도티의 마술을 하면 직감력이 강해지고 집중력이 강해지고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저자 본인도 경험한 건데요. 자신이 몇 년간 연습한 마술 가게에서 배운 마술을 익힌 결과 다른 동기들에 비해 암기력과 집중력이 뛰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대에 진학한 후 알코올 중독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사정이 좀 나아지자 성적이 더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감력. 이게 참 마법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매니페스트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세요? 거기선 비행기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은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실제로 듣게 됩니다.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걸 찾으라는 메시지가 되죠. 이런 메시지가 도티에게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술에 취한 채 차 사고가 나기 직전 안전벨트를 매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곧이어 사고는 크게 났고 도티는 차 밖으로 튕겨나가고 말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에서 그는 임사체험을 경험합니다. 이 임사체험과 더불어 그가 느낀 것은 3부에서 하기로 하고 그는 이런 시절을 거치며 1,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의사가 된 것에 다시 집중해보죠. 그는 성공과 부를 원했습니다. 의사는 이미 되었고 어릴 때 루스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던 부를 실현시키고 싶었죠. 그때가 2000년입니다. 그는 닷컴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밀레니엄 버블이 닷컴 버블이 있던 시기죠.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던 겁니다. 롤렉스, 포르쉐, 저택, 섬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었죠. 나는 내가 갖고 싶다고 꿈꾸었던 것을 모두 가졌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다. 나한테 경의를 표했다. 뉴질랜드의 개인 소유의 섬 하나를 사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계약금을 보내면 그만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 펜트하우스가 있었고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베키오 다리를 굽어보는 빌라 한 채가 있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의 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의학이나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다른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성취를 했다. 그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구조조정에 빠진 친구 회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활동하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CEO가 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몇 년간 FDA를 승인받지 못했던 의료기기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어엿한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닷컴 쪽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닷컴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는 마술 가게에서 배운 마술이 작용한 것이라고 책의 전반에 걸쳐 주장합니다. 바로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원하는 걸 뚜렷이 상상하는 것 말이죠. 그는 구조조정에 빠진 회사를 살리는 것을 상상했고 그 회사를 멋지게 키우는 것을 상상했던 겁니다. 이게 모두 실화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따름이죠. 빈민촌 출신 가난한 소년이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으니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상상만 하면 이루어지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상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도티의 삶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상은 기초 공사일 뿐입니다. 그 상상이 이루어질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힐 용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이거라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우주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원하는 1,000억 원의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마술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